방검술 받은 홍사일입니다. 무척 많이 오셨네요. 더우신 날씨에도. 호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다른 시군보다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중에서 시군에서 강의할 때는 최고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시군에서. 우리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는 많이 오셨는데, 시군에서 강의할 때는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호두나무를 지금 재배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1헥타씩은 되시나요? 주로. 보통 우리나라 이제 호두 재배 농가 평균이 0.6헥타예요, 0.6헥타. 물론 이제 여기 청도가 이제 떫은 감, 많고, 대추도 많고, 제가 재작년서부터 대추나무 보온 상정하는데 그거를 연구하냐고 여기 한 2년 동안 다녔습니다. 청도에. 이성희 회장님 오셨어요, 오늘? 아까 인사를 못 드렸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호두나무가 며칠을 강의해도, 1년을 강의해도 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호두나무가 어떤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호두나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호두나무를 연구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소득 장목에서는 제일 1순위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노동력에 비해서,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제일 1순위가 아닌가. 모든 경제성 분석을 해봐도 나무, 목재 모든 걸 과실을 다 합해봐도 호두나무 따라올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일 노동력이 안 들어가는 나무다. 노동력이. 사실은 병이 있으면 약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병이 있으면 주고, 또 통풍이 잘 되는 데 심고, 배수가 잘 되는 데 심으면 병도 없어요, 호두나무가. 그리고 잘 큽니다. 그리고 5대를 이어서 따먹을 수 있어요, 5대. 잘 관리를 하신다면은, 한 100년은 따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이 지방에 와서 이제 대추나무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심으신 걸 봤는데, 논에다 심었을 때 호두나무는 거의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논이었는 데다가 호두나무를 심으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은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셔갖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잠깐 가봤는데 이제 논이었던 데다가 호두나무를 심으셔갖고 배수가 안 돼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흡하더라고. 좀 잘 심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배수로 좀 내고 더 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나무가 컸을 때도 무사히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아까 갔다 왔는데, 오늘은 이제 동양하고 꼭 호두나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거면 1시간 반이면 얘기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얘기할 게 없어. 호두나무가 어떻다는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호두 생산은 2010년도에 1061톤. 우리나라 지금 소비량은 10,000톤이 넘습니다. 10,000톤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9,000톤을 지금 수입해서 먹고 있는 실정이고요. 생산 농가는 한 2,050호 정도 돼요. 1,042헥타. 지금 재배가 되고 있어요, 호두가. 그 다음에 지역별로, 최근 5년간 생산치를 보면은 경북이 제일 많이 늘어났죠. 배 이상, 50% 이상 증가됐고, 충북, 전북 순으로 이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경남이 아주 그냥 감소했어요, 감소. 경남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닷가 가까운 데는 잘 안 됩니다, 호두나무가. 바다 가까운데. 그리고 경남이 또 산악지역이 많고, 이래서 요새 이제 밤을, 비구선에 호두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들어있으면 밤 노령화돼 갖고 이제 폐농을 시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별로 보면은 경북이 최고 많습니다. 경북, 충북, 충남, 전북. 대부분이 이제 충남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호수 때문에. 호두나무 주산지는 이 김천을 비롯해서 무주, 영동, 여기가 제일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생산 현황을 보면은 영동군이 20% 정도 217톤, 김천시 31% 33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생산을 많이 해도 생산 단가에서 보면은 이게 56억이고 이게 26억밖에 안 돼요. 왜 이러겠어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품질이 나쁘다면 호두 품질이.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재배자들이 호두나무는 관리를 안 해도 이게 따먹는 줄 아는 나무 그냥 어서 그냥 호두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먹는 줄 아는데 호두나무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과수나무 관리를 하셔야 돼.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돼. 그 재배자 66.8%가 60대 이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평균 나이를 보면 65.7세. 상당히 많죠.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46%밖에 안 돼요. 물론 뭐 다른 나무도 다 비슷합니다. 밤나무, 대추나무 뭐 다 해서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평균 재배 면적이 0.6헥타 한 0.6헥타. 재배 본수는 144번.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아까 소요량을 따졌는데 이게 8,602톤은 외국에서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1,061톤 생산해서 약 한 만여 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전서 충남 같은 데는 거의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경북 같은 데는 그 유통 수집상 농협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경북 같은 데는 거의 청피채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피채로.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호두 생산량은 많은데 청피채로 팔아보니까 이게 가격이 많지 않죠. 가격이 생산 단가가 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껍질을 벗겨서 청피를 벗겨서 이용 가공을 해서 팔아먹으면 몇 배 받는데 이게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청피채로 팔아먹고 나무채로 팔아먹다 보니까 이 생산량은 많은데 생산액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호두나 뭐 다른 과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용 가공까지 생산해서 하셔야지만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생산지 가격을 보면은 이게 연도별로 보면은 24,430원 키로당 어떤 나무보다 많죠. 소비지에서는 지금 33,000원 여기 돼 있는데 우리가 사 먹으려면 4만 원에도 살 수가 없어요. 국산은 없습니다. 국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캘리포니아산이 거의 100%입니다. 100%. 가격 뭐 동양은 월별로 뭐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호두는 뭐 다른 과일들은 뭐 추석 전에 뭐 따야지만 뭐 가격이 비싸고 뭐 언제 따야 가격이 비싸고 그러는데 호두는 정월 되버리는 날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뭐 따시는 대로 그냥 따시면 돼요. 수확할 때. 그 시기가 걱정 없다는 거죠. 시기가. 다른 나무 복숭아 하루만 늦게 따도 안 되죠. 물로 터져서 안 되잖아요. 밤 하루만 늦게 주셔도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근데 호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애타게 나무 쳐다보고 있을 필요 없어요. 호두도 알안 불어서 떨어져요. 알안 불어서. 이 밤처럼 알안 불어서 떨어지는 사실을 몰라요. 재배하는 사람도 잘 몰라. 왜? 청피채로 다 팔아먹었으니까. 끝까지 놔둬본 적이 없어. 끝까지. 장대를 두드려 털어 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호두 재배하는 사람도 호두가 알안 불어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몰라. 높아서 못 따면 그냥 놔둔대요. 바람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 밑에서 주면 돼. 그래서 가격에는 뭐 월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도에 66톤 뭐 이게 수출한 것도 아니죠. 미국으로 거의 다 수출했고 수입은 9,432톤을 미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FTA 결과 협상으로 인해서 2012년 올해부터 호두 미탈각 관세가 45%인데 매년 3%씩 줄어들어 갖고 15년 되면은
이제 0%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탈각 관세도 30%인데 6년에 걸쳐 매년 5%씩 줄어들어갖고 6년이 지나면 이제 관세가 없어져요. 관세가. 미국은 그 수시류 생산이 얼마나 되느냐? 재배 면적이 446만 5천 헥타. 그 다음에 그 재배를 보면 피스타치오, 아몬드가 30만 헥타. 그 다음에 피스타치오가 5만 5천 헥타. 호두가 9만 2천 헥타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재배. 그래서 호두가 세 번째로 많이 미국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는 13만 7천 톤을 호두를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국에 한 2만 1천 톤 정도를 세고 우리나라에 한 10,000톤 정도 수입을 하고 다른 나라로 다 수출을 하는 거죠. 수출. 중국은 그럼 어떠냐? 약 97만 9천 톤, 약 한 100톤 정도, 10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시중에서 파는 게 전부 중국산이라 그러는데, 중국산 아닙니다. 중국도 수입을 2만 1,000톤을 미국에서 해다 먹고, 수출은 얼마 했느냐? 1,000톤, 10,000톤 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10,000톤, 11,000톤을 수입해다 먹는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팔 게 없어, 지금.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게 전부 중국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중국도 자기네 먹을 것도 모자라요. 자기네 먹을 것도. 그래서 10,000톤 정도를 수입해다 먹고 있어요, 미국에서. 수출은 이 영국, 일본, 영국 등으로 하고, 우리나라에 조금은 들어오겠죠. 보따리상이 갖고 다니는 거 절어 있을 테고, 옛날에 그 중국산이라는 게 남부 그 교역물자의 쿼터제로 1,500톤이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 호두를 보고 전부 중국산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중국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남부 교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호두를 심기 시작했느냐? 4세기 말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으로 갔던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묘목은 광덕사에 그 경내에 심고 열매는 자기네 집에 심은 게 시초가 돼서 이게 지금 720년 된 그 호두나무입니다. 720년. 지금도 호두가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관리를 해준다 해도 절에서 관리를 못하게 해요. 절에서 그냥 놔두라. 그래서 광덕면에서 자기네가 좀 관리를 해주겠다. 호두가 달릴 수 있도록. 그런데 자기네가 관리할 테니까 그냥 놔두라. 우린 관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달리진 않지만 호두가 달리고 있어요. 720년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은 100년은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100년. 그 다음에 이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농사 직설이라든가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동국 여지승남 임업경제지 목민서 등 옛날 고서에 호두를 재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전역에 호두가 재배됐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동군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그 광덕사 얘기를 했더니만 자기네 고향에 더 큰 나무가 있다. 그래서 한번 내려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흉고직경이 3.5m, 그 다음에 중국 장수가 12지 신당으로 모셨던 나무래요. 그래서 호두가 지금도 잘 달리고 있더라고요. 호두가 잘 달리고 있어요. 재배 현황은 어떠냐? 80년도에는 농가, 집주의, 밭 이런 데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는 농촌 도시가 발달되면서 공장이 발달되면서 전서 인허가 현상이 이러갖고 그때 당시에 관리하기 편하고 식성이 높은 수종으로 이게 선택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호두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심다 보니까 천수 재래종으로 또 심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호두가 젖먹묘가 안 돼요. 젖먹이 안 돼. 삽먹도 안 돼. 호두나무가. 젖먹도 잘 안 되고 호두가 그 삽먹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종자로다가 지금 실생 파종을 했기 때문에 묘목을 파시는 분들이 호두 알이 작은 것만 골라서 파종을 해서 실생묘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호두 알이 굵을수록 한 마리면은 300개 나올 게 큰 것들은 한 100몇십 개밖에 안 될 게 뭐 한 300개 나온다는 게 이렇게 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묘목 장사들이 전수 재래종 호두만 갖고 파종을 해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전수 심겨져 있는 게 지금 재래종이 심겨져 있어요. 재래종. 그래서 수종갱신을, 품종갱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현재는 전수 그 실생 위주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게 전수 토종호두. 재래종. 그러다 보니까는 그 평균 그 호두 크기가 한 7, 8mm 정도밖에 안 돼. 7, 8mm 정도. 보통 우리가 영동 같은 호두가 개발한 게 13mm고, 그 다음에 뭐 왕호두 같은 건 34mm입니다. 크기가. 그래서 미국은 재배 면적이 약 8만 헥타. 품종은 뭐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몇 개 없습니다만은 200여 품종을 재배하고 있고요. 오리곤주와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재배 모습이에요. 제가 3년 전에 미국 갔었는데, 이 밑에 전목면대 전수, 밑에가 까맣게 된 분이 이제 전국부인데, 밑에는 흑호두를 쓰고 있어요. 흑호두. 대목으로 흑호두를 쓰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흑호두를 2m 키워갖고 2m 위에다가 고접을 해갖고 호두를 재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밑에는 몇십 년 지나면은 흑호두 목재로 팔아먹으려고. 이중 목종을 갖고. 지금 미국에서 흑호두나무가 우리 시중에 가구로 파는 게 그 월남무늬가 전부 흑호두예요. 흑호두나무. 그래서 목재로는 포도하고 그냥 맞바꾸 1m, 흉고직경 1m가 되면은 포도 자동차 한 대하고 그냥 맞바꿀 정도로 목재 가격이 굉장히 비싼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무슨 걸로 사용을 하느냐? 가래나무로 사용합니다. 가래나무. 우리나라에는 흑호두가 내한성이 약해서 안 돼요. 그리고 미국 호두는 조란스 레지아 계통이고, 우리나라는 조란스 시넨시스. 우리나라는 레지아 호두하고 그 가래나무하고 자연 교접이 돼서 우리나라에 자생하게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연 교접에 의해서. 그래서 종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인력 부족으로다가 멕시코에서 그 불법 체류자들이 넘어오지 않으면 일을 못 한대요. 농장 하나가 수입이 100억에 100억. 이게 농장이 아니라 기업이에요. 호두뿐이 아니고 아몬드나 피스타치오 뭐 모든 농장에서 다 마찬가지. 끝이 안 보여. 전수 기계화되고 있죠. 기계화를 하려고 해도 멕시코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와서 일을 안 하면은 그냥 100억을 버리는 거예요. 딸 수가 없대요. 호두를 수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갔을 때도 그 미국 정부에서 강력히 그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바람에 그 해도 손해를 엄청 봤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미국도. 또 중국은 어떠냐고요? 137만 6천 헥타가 심겨져 있고 약 100만 톤 지금 생산되고 있고요. 주로 그 운남성하고 산서성, 솜서성, 하북성, 감숙동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떠냐? 뭐 품종에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땅이 넓죠. 사막 지역에서도 이렇게 개간을 해서 호두나무를 심고 있어요. 왜? 토양 수분, 유기질 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자 형식으로 봤어요. 개간을 했죠. 해자 형식, 한문 해자 형식으로 다 해서 이 호두나무 하나 심고 여기 물 주고 비료주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관리하네만 돼, 관리하네만. 중국에서도 이렇게 해서 호두를 재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도. 그거 보세요. 우리나라 뭐, 재배하는 거는 거의 같아요. 묘목 그 생산하는 것도 이제 비닐 먼칭을 해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고요. 겨울에도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고온 덮개를 덮어갖고 이렇게 월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13만 3천 톤이 생산되고 있고요. 이게 그 그리스하고 이제 터키 모습인데 그리스 메테오라에서 아테네로 가는데 호두 재배지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터키는 카파도키아에서 앙카라, 수도 앙카라로 가는 데하고 앙카라에서 이스탄불로 들어오는데 거의 다 과수 재배단지예요. 재배단지. 거기에서 많이 호두가 생산되고 있고 아까 이제 어느 분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밀식 재배를 해서 이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10m 떨겨서 심어갖고서는 이제 재배하는 데도 있고 이건 어린 묘목인데 이제 2년생인데 그래서 재배하는 데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재배를 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이렇게 재배했을 때는 사과나 배처럼 매년 전지전전을 해주셔야 돼요. 전지전전. 이렇게 독립수로 키웠을 때는 정지전전이 거의 필요 없다. 수세가 강한 쪽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별로 해줄 데가 없어요. 조금씩만 손을 봐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밀식 재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매년 손을 봐줘갖고 수고를 낮춰줘야 되는 거지. 수고를.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본은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700~800톤 정도 생산되고 소비량은 한 10,000만 톤 정도 그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뭐 이게 빅토리아하고 태스메니아인데 태스메니아가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떨어져 있는 섬인데 여기에서 호주를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그 한 2,493톤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밀식 재배와 이제 정식거리로 15m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품종들도 이렇게 많고 여기 최소 기계화가 되어 있어요. 기계화. 여기도 지금 그 흑호두로 대목을 쓰고 끝이 안 보입니다. 이거 과실을 따는데도 털고 세이크로 흔들고 이게 죽는 거예요. 빨아들여갖고 다 죽고. 이거 뭐 우리나라 벼방에 지금 딱 쌀 자루로 딱 나오듯이 여기도 호두를 딱 털어갖고 이 전체 공정을 딱 거치면 그냥 자루에 딱 담아서 알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되어 있고, 스위스 같은 나라는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는 없어요. 여기에 목초지죠. 목초지 경계 뚝에 다 이거요. 체리하고 배나무하고 호두나무. 전서 경계 뚝에 이런 나무들이 다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이나무가 제일 많이 심겨져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목축 가는 데 가보시면은 뭐 소나무 같은 게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데, 소나무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 호두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어. 호두나무가.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데는 성주라든가 나일강변에 이렇게 호두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집단으로 그렇게 많이 재배하는 데는 없어요. 여기도. 그래지만 2만 1,00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집집마다 거의 없는 집이 없어요. 독일도. 그 북한은 어떠냐? 우리 남한에서는 지금 호두 전문가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네? 남한에서 연구하는 데가 없어. 연구를 하지만은 호두나무 등 한 8수종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호두나무 등. 제가 이제 호두 전공이었고, 그 다음에 제 전에 3년 전에 이문호 박사님이라고 있어서 거기 두 사람이 호두 전공이었는데, 우리도 물론 뭐 호두를 하면서 8수종을 다 같이 했지만은 지금 그 국립산림과학원 특영자금 연구과에 유실수 연구실이라는 데서 박영기 박사라는 한 사람이 호두나무 등 8수종을 지금 여기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호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북한에는 원산 호두 시험장, 순환 육종장, 북청 육종장 해갖고 연구소가 3개 있어요, 연구소가.
북한에는. 그래서 북한에서 호도 안 난다는 말은 말짱 거짓말이죠. 북한에 호도 연구기관이 3개나 있는데. 주요 품종을 뭐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산림 조성정책, 유지림 조성정책 이럴 때, 이거 보세요. 호두나무 100만 헥타 조성운동 전개 막 이렇게 해갖고 엄청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남부 개혁 물자로 해서 2000년도에 한 600톤 가까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요 개혁 물자로다 쭉 내려오다가 이제 그 남북 개혁 쿼터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은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륙별 호두 생산량을 보면 아시아가 제일 많죠. 물론 뭐 페르시아, 지금 이란, 터키 거기가 주산지입니다. 주산지 그 시초지고 그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니까 전 미국도 가고 뭐 다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EU 순으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 인산물 생산을 보면 밤이 제일 많이 생산되죠. 75,170톤. 그다음에 떫은 감이 9,235톤. 떫은 감. 그래서 X로 보면은 지금 산림 수중에서는 떫은 감이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1,684억 원. 시장 규모가 됐단 말이에요. 밤이 역전당했어요, 밤이 역전당하고, 그 다음에 대추, 머루, 뭐, 기타에서 호두는 164억 원. 146억 원. 146억. 분포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주 수정이 호두나무, 가래나무, 피칸, 흑호두, 굴피나무라는 게 있어요. 호두나무 속에는. 그래서 그 5수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생하고 있고, 뭐 이 이용에 대해서는 뭐 다 잘 아실 테니까. 영양소도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호두는 이렇게 생겼고, 지방산, 식이섬유, 아미노산, 미량성분, 특수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웰빙 식품으로 뜨고 또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뭐 그 효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해보감, 식료, 원처 뭐 해갖고 그 의학 서적에 뭐 기록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웰빙 식품으로도 뭐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만병통치예요, 만병통치. 네? 그래서 어디서 이제 재배가 잘 되느냐?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2도 정도 되는데서 12도. 그래서 보면은 주산지가 이제 여기인데요. 그 해안가 주위로는 안 됩니다. 염분 피해 때문에 바닷바람이 맞받아치는 데는 안 돼요. 이렇게 맞치는 데는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 호두가 지금 내한성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하여튼 천안 이 무굴은 좀 안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고 생산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집에서 먹을 건 되는데 이게 과실이라는 게 연간 소득량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 천안 위에 지방에서 호두를 재배한다면은 잘 안 됩니다. 5년 정도마다 복숭아 피해 당하듯이 계속 동해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호두가 달릴만 하면 또 동해피해를 받고 가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먹는 건데도 생산을 목적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 심는다 하시면 그 위에서 심으시면 안 돼요. 예, 여기 지금 청도에 계신 분들은 참 환경 조건이 아주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환경 조건이 배수만 잘 되는 데다 심으시면 돼요. 배수. 그 다음에 이제 해발이 한 400m 정도 되는 데가 좋아요. 아주 낮은 데보다 통풍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서풍 맞바람 피하는데 북서풍이 막힌데 북쪽이 막힌 데가 좋아요. 북쪽이 막힌데 호두는 포심은 뭐 무조건 깊어야 되고요. 늦서리 피해를 조심해야 되고 겨울에도 고온 38도 이상 되면 일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서늘한 데다 심으셔야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00년간 이게 80년도 통계인데 1.7% 평균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은 저거 보세요. 한라봉 제주도에서 김제까지 올라왔죠. 영암에서 무화과는 충주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 포도는 경산에서 영월까지, 사과는 대구에서 지금 포천까지 올라가 있고, 멜론 같은 거는 지금 곡성에서 양곡까지,
또 녹차, 보성에서 저 고성까지 지금 올라가서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 좋은 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기후 온난화. 그런데 이게 국소적으로 자꾸만 이게 기후 온난화고 뭐 이상 기온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에 지금 이 주산지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재배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온실 안에서 재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노지에서 재배할 때 문제가 많이 있어요. 노지에서. 그럼 포도는 이걸 가지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숫꽃, 암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해반에 숫꽃, 암꽃, 포도 암꽃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암꽃 하시는 분 없으시죠? 숫꽃 하시는 분, 숫꽃 하시는 분 여기도 없잖아. 지금 꽃눈과 잎눈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호두는 눈이 발육하면서 영양 조건에 의해 꽃눈하고 잎눈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비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11월. 영양 조건을 잘 맞춰줘야 호두가 달리고, 그렇지 않으면 영양 조건이 안 맞으면은 그냥 입으로. 응?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호두 암꽃 오늘 하나만 알고 가셔도 소득이, 여기 오신 거는 소득이 됩니다. 호두 암꽃이 있고 호박꽃이다. 호박꽃을 축소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피는 시기가 제일 빨리 피는 게 4월 25일에서 5월 25일까지 핍니다. 개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펴요. 그리고 요거 무슨 얘기냐면 완전화가 아니고 동일 개체의 암꽃과 수꽃이 각각 다른 부분에 착생하는 일거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꽃이라는 게 대부분 암술, 수술이 한 꽃 안에 들어있죠. 무화꽃 같은 보면은 전서 꽃 안에 전서 암술 수술이 있는데 이거는 꽃 안에 암술 수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나무에 피는데 암꽃이 따로 피고 수꽃이 따로 펴.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1년생 가지에서는 수꽃만 나오고 수꽃눈만 나오고 요게 신처지 오래 자라는 데서는 암꽃이 나와. 암꽃이 신처지에서 새로 자라는 가지에서 봄에 5월달에 자라는 가지에서 암꽃은 나오고 수꽃은 전혀 신처지에서 나오잖아요. 옛날 1년생 가지에서 수꽃이 나온다면 이렇게 1년생 가지에서 1년생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루에는 1,500개에서 1,100개 수꽃이 있어요. 요런 게, 1,500개에서 1,100 개까지 한 다음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꽃 한 개의 화분 생산량은 100만 개에서 400만 개가, 화분 생산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2,130개. 요거, 그 꽃밥 하나, 여기 하나하나에 한 2,130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2,130개. 그 다음에 이제 화분 비상거리는 약 1km까지는 되나, 약 유효 비상거리는 50m 내에. 그래서 개체마다 다를 때는 수분수를 심어줘야 된다, 거죠. 수분수. 그래서 이제 개화 결실 특성을 보면은 이게 암꽃이 피고 진 다음에 수꽃이 피는 개체가 있고, 또 수꽃이 피고 진 다음에 암꽃이 피는 개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암꽃, 수꽃이 동시에 피는 게 있어요. 동시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게 웅화선숙형 이래갖고 수꽃 개화식이 암꽃 개화식보다 빨라. 요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여기 수꽃 개화기죠. 요런 거 보시면은 왕호도 같은 경우에 수꽃 개화기가 5월 5일까지요. 5월 5일날 다 져버려. 그 다음에 암꽃은 5월 5일부터 피기 시작해서 5월 15일까지 핀단 말이에요. 요런 거는 웅화선숙형. 아까 웅화선숙. 수꽃이 먼저 피기 때문에. 반대는 또 암꽃이 그렇게 피는 데가 있어요. 암꽃이 그렇게 피는 거는 자화선숙형. 요런 거 동시에 피죠. 동시에. 광덕 같은 건 동시에 핀다고 봐야죠. 이런 거, 무풍 1에서 9호, 대부 1에서 3호, 이런 건 거의 동시에 핀다고 보면 되시고,
이런 것들은 수분술 심을 필요가 없어. 동시에 피니까. 응? 그러면은 이제 왕호도 같은 경우에는 수분술 뭘 심어야 되겠어요? 앙꽃이 피는 시기에 숫꽃이 피는 걸 심어야 되겠지. 앙꽃이 피는 시기에 앙꽃이 피는 시기에 숫꽃이 피는 품종을 심어야 되니까 수원 2호라든가 리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분수로다가.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심을 때 이런 개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관찰을 하셔갖고 심으시던가 저 품종을 사올 때 저런 것들을 잘 알고 사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사오시면 안 돼요. 무조건 사오시면. 그러니까 우리 집 호두가 웅화성숙형이냐 자화선숙형이냐 동숙형이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사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영동호두가 12.8 g이고 인중이 6.9. 그 제일 큰 거는 왕호두 같은 게 34.5g. 예. 품적 특성을 보면 영동은 이렇게 말끔하고 과피가 요런 호두가 이게 이 영동 호두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호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이제 호두가 좋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상급 품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예? 요거는 알도 잘 빠지고 알도 조금 이 알도 잘 빠지게 돼 있고 과피가 일단 색깔도 좋고 반들반들하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뭐 1등품이죠. 1등품. 응? 그 다음에 왕호도. 왕호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34g이 나가는데 이 속이 70%밖에 안 찼어. 충실률이. 그래서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심으면 안 돼, 이런 건. 상품 가치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크긴 한데, 이거 테니스 공만 해, 사실은. 테니스 공만 한데, 이게 상품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개발을 해놨는데, 속이 꽉 안 차니까, 이제, 겨잡을 해서, 하여튼, 인공 교배를 해서, 자꾸 이제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고, 이 속이 꽉 차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과실이든지 이게 클수록 속이 꽉 안 차는 게 견과류의 특성이 견과류. 그래서 하여튼 애를 먹고 있는데 뭐 알만 꽉 찬다면 근데 또 그래 한 나무당 볼 때는 이거 100개 달리나 여는 거 300개 달리나 키로수로 따지면 똑같죠. 키로수로 따지면 호두는 크다고 더 받는 거 아니거든. 사과나 뭐 배 이런 것들은 크다고 돈을 더 많이 받는데 상품 가치가 어느 정도만 되면은 뭐 다 똑같아요. 키로당 얼마로 딱 파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만 전국에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전국에. 수원이로는 이건 내한성이 좀 작아서 호두는 좋은데 내한성이 좀 약해서 중부 이북 지방은 안 돼요. 중부 이남에서는 잘 됩니다. 지금 요 15g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이것도. 요게 18g. 그래서 제가 개발한 품종들입니다. 영동, 왕호도, 수원, 1, 2호. 베이컨 이거 미국에서 이제 도입된 건데 25g 정도 나고요. 우리나라 전역에 될 수 있는 호두는 이 호두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베이커 들어있는 것만 전국에서 돼요. 전국에서. 근데 수원에서보다 이제 저희 집이 강원도 홍천인데 거기다 갖다 심으니까 알이 더 잘 차. 알이.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 온 거는 추운 지방에다 심어야지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저기 강원도 철원께 부산 가서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동해 피해를 받고 오히려 더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이건 적응성을 거쳐서 이건 선발된 품종이니까 이건 전국에서 될 수 있어요. 전국에서 다. 맥킨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이 콩고도도 미국에서 들어온 거고요. 한센 품종도. 그 만추는 일본에서 들어온 건데 호도 크고 질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부 이북에서는 안 돼. 또 이남에서는 되고 내한성이 약해요. 일본 품종들이 다 이것도 일본 품종이고 지금 제일 많이 심겨져 있는 게 우리나라 전목면허 쓴 이 신령이라는 건데 신령. 지금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고봉주씨가 춘천의 고봉주씨가 유경전목으로 해서 묘목 생산하고 있는 거 인터넷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최소 이 신령호도입니다. 신령호도. 그리고 90%가 전목면허 심긴 거는 90%가 이 신령호도예요. 신령호도. 지금. 요게 한
많이 돼서 한 10년생이 제일 오래된 걸 거예요. 제일 오래된 사람이 한 15년생 정도 되고, 이게 다결실 개체에서는 또 이거 따라올 호두가 없어. 한 무식히가 달려있어, 무식히. 호두나무가 뭐 가지가 째드륵 달리고, 전목묘로서는 제일 많이 심겨져 있는 게 이 호두야.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 다른 호두보다 좀 꼬숩더래나 이 맛이 좀 털분 맛이 좀 토종보다는 좀 강해, 털분 맛이. 그래서 장사꾼들은 좋아하질 않아. 장사꾼들은. 근데 알도 잘 빠지고 뭐 호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요것도 이제 저걸 심으셔야 돼. 수분수를 꼭 심어 주셔야 돼. 고봉주 씨가 수분수 안 심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 고봉주 씨가 수분수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묘목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수분수도 같이 달라해서 심으셔야 될 거예요. 이것도 일본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두를 심으시려면은 이제 전목묘하고 이제 실생묘 차이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생묘를 심고 전목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목묘를 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중에서 호두가 좋다고 해서 그냥 사다가 파종하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무엇으로 건조합니까? 건조기로 건조하죠. 호두도 대부분이 건조기로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파종하는 거는 건조기에다 말린 거 사시면 돼요. 건조기에다 말린 거 사면 10%밖에 안 납니다. 10%. 10%도 잘 안 나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심으려고 그러는 것들은 그 호두를 재배하시는 분하고 약속을 해갖고 절대 그 음건을 하시고 하셔야지 그 건조기다 말린 거 사갖고 그거 좋다고 심으시면 싹이 하나도 안 나죠. 싹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종자 채취는 물론 9,10월에 하는데 노천 매정을 했다 이렇게 습도 조정을 해서 심으시면 잘 나와요. 근데 호두를 심는데 보시면 호두 어떻게 심어? 호두가 아니고 밤 뭐 이런 거 다른 거 심으시더라도 다 이렇게 심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심어요. 주두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는다고. 주두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겠습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모든 게 뿌리가 먼저 나와요. 뿌리가. 그럼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자연스러운 묘목이 구부러져 있는 거, 구부러져 있어. 여기서 싹이 나와갖고 이게 땅속으로 이렇게 박히기 때문에 전수 구부러져 있다고. 묘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이렇게. 봉합선이 옆으로 가도록. 근데 이것도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요거 삼각형 정도는 되는데, 가물었을 때는 이렇게 심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비가 많이 올 땐 이렇게 심는 것도 괜찮아, 또. 왜냐면 호두에는 봉합선을 타고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물 때는 비가 너무 자주 오면은 이런 건 이제 또 습해서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었을 때가 더 좋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는 모르는 일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온실에서 재배한다면 우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수 봉합선이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심으시고 주도는 항상 아무 쪽으로나 옆으로 누워져 있다는 거예요. 밤도 그렇고 또 도토리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경관에 다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심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두가 하늘로 올라가게 심으시면 안 돼요. 위로 올라오게. 옆으로 누워져 있어야 돼요. 누워져. 전부 이렇게 심으신다. 심으라면 다 이렇게 심어요. 100% 거의 뭐 다 마찬가지. 그리고 호두는 이렇게 방조망을 씌워놔야 돼요. 싹이 올라오면은 까치가 아르면 다 쪄먹어요. 하나도 남기질 않아요. 까치가 아르면은, 근데 또 안 파먹는 데 있어. 어느 지역은 또 안 파먹어. 까치가 없는 데도 안 파먹을 거 아니에요. 이건 까치 피해니까 하여튼 새 피해. 그러니까 그 심었을 때는 안 파먹는데 싹이 딱 한 1cm만 컸다면 그때 다 짜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다 짜먹는. 하나도 없어요. 알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방조망을 씌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습도 보존하고 관리하기 편하라고 이제 다 해놓은 거고요. 이 방조망을 꼭 씌워야 된다는 거.
뭐 기상재해는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서리 피해, 바람, 건조 피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호두나무가 겨울철에 마이너스 28도까지 저온으로 내려간다 해서 그 동해 피해 있는 게 아니에요. 생이 시작되고 눈이 싹이 트일 무렵에 그때 저온 피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저온 피해를. 풍이 아까 그렇게 이고 꼭 호두도 이제 앞으로는 방풍림을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방풍림이 바람이 하나도 못 빠져나가면 안 돼요. 50%에서 70%는 바람이 빠져나가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이제 이거 PE라는 재질을 가진 그걸로 지금 방풍림을 방풍망을 한 거고, 요 다음에 이게 제주도의 귤밭에서 이제 삼나무, 요거 또 그 달에 키를 했는데 삼나무 방풍림이 있고요. 이게 터키에서도 이렇게 퍼프라로다가 목초지에 전부 방풍림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호두도 이 방풍림을 이제 조성을 해야지만 될 거다. 방풍시설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지금 산에다 심으시는 분들은 한 5m를 남기고 이렇게 뺑 돌려 남기고 깎고 조림을 하시면 돼요. 일부러 조성할 필요가 없이 산에다 조성을 한다면 가해를 한 5m 넓이로만 남기고 깎고선에 심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한해 피해 그렇고요. 자꾸 먼저 호두나무는 이제 가지를 자르면 썩어 들어가. 하여튼 칼을 대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원래 약품을 선전하면 안 돼요. 근데 205분드라든가 토신페스를 꼭 발라줘야 돼요. 접착제를 발라주셔야 된다니까. 밀랍도 있고 파라핀도 있고 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이건 종류가 많은데 제일 좋은 게 싸고 좋은 게 이거고 또 조금 비쌉니다. 좋은 게 이거예요. 네? 요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두 가지 효과. 요거는 그냥 목재 접착제이기 때문에 딱 접착돼 갖고 아무로 붙는 거에만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농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파먹었을 때 벌레가 죽는다는 거. 그게 이제 장단점이죠. 이거 뭐 접목, 이 접수를 이제, 보세요. 눈들을 보면은 다 이게 접수 따오려면 전수 수컷만 딸린 거. 아까 보셨죠? 수컷만 달리고 따와요. 호두나무는 한 10년생 호두나무에서 접수를 한 10개나 20개 못 떠요. 밤나무 같은 건 10년생이면 한 1000개 딸 거예요. 그래서 접목묘가 보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유경접목을 우리가 개발해갖고, 쉽게 됐고요. 이게 뭐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요 대목을 이렇게 길러갖고, 유경접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유경접목에서는 그 접목을 고정시킬 때 비닐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접목 집게를 사용했다는 거. 이게 특허낸 거예요, 특허. 나무에서는 처음으로 사용한 거, 나무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생장이 되면은 집게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 자동적으로. 비닐 테이프로 감아놓으면은 3번 이상 풀었다가 감아줘야 되고, 시기를 놓치면은 잘록해져갖고 바람을 다 쓸어서 농사 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 접목묘하고 실생묘 차이를 계속 물어보고 장단점을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2년생에도 달려요. 근데 2년생에도 달리는데 첫해 접목해서 달리는 놈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달린다고 볼 수 없잖아. 우리가 1kg 생산하려면 호두알이 한 130개 정도 달려있어야 돼, 평균. 그랬을 때 생산된다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죠. 접목묘는 6.7년, 실생묘는 8.6년. 그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평균적이고 보통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그런 거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5년에도 달리고 4년에도 달려요. 5년에도 달리고 4년에도 달린다고. 다 똑같죠. 이건 평균적인 걸 얘기하고, 보통 실생면 10년 내에 달린다 해도 5년에도 달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잘 관리하면은. 예. 그리고 호두나무는 10m도 이거 평균적이요. 내 땅이 더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넓게 심어야지. 내 땅이 보통보다 낮아. 그러면 더 간격을 좁혀서 심어야 되겠죠. 이건 평균적인 얘기고,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10m는 돼야 된다. 이거 10m 곱하기 10m. 예? 그리고 호두나무는 초생 재배를 하시려면, 친환경 재배를 하려면은 꼭 호두 딸 때 풀이 죽어 있어야 돼. 풀이 죽어 있어야 된다고.
그 초종을 어떤 걸 선택했느냐가 제일 문제예요. 요거 이제 뚝새풀 하나를 이제 보신다면 2월에는 이렇게 예, 파랗게 있죠. 그러면 파종 언제 하냐? 10월에요. 그러면 2월 달에 벌써 이렇게 3월 달에 이렇게 파랗기 때문에 4월 달 되면은 이게 먼저 싹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풀들이 나질 못해. 그래서 꼭 8월 달이 넘으면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야, 풀이. 초종을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호두는 총피가 파랗기 때문에 풀 속으로 들어가면 3분의 1은 못 찾아. 그거 다 찾으려면 하루 온종일 한 나무밖에 못 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수영 조절을 그러면 전지 조절 언제 하는 게 좋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액 나오는 걸 따져봤더니만 2월 1일 날 했을 때는 48일간 수액이 나와. 48일간. 그 다음에 3월 달에 했을 때는 며칠간? 28일간. 4월 달에 했을 때는 17일간. 5월 달에 했으니까 하루밖에 안 나와. 그때 전전을 언제 해야 된다? 4월 중순에 해야 된다. 여기 시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로 봤을 때, 이건 이제 가래, 그 호두나무고, 요거 가래나무인데, 여기 보시면은 34일간, 평균 34일간 이제 수액이 나오고, 호두나무 했을 때는 2929 ml. 한 나무에서 이제 수액이 나오고, 가래나무일 때는 3135 ml. 그 다음에 수액은 마이너스 2.1도에서 7.8도씨의 수액이 흐르고, 그 위에 높거나 낮으면 수액이 안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지전전은 아까도 별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수세가 강한 쪽만 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로 전전을 했다 그러면 요 가지 하나만 여기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손 볼 게 없어요. 사실은. 전지전전 그렇게 신경 쓸 게 없다고. 이게 이 나무로 봤을 때, 이 나무로 봤을 때, 여기만 잘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과수나무에 비해서 훨씬 더 쉽고. 자, 제가 지금 장대로 들고 있죠. 이거 지금 오리브나무, 이거 대추, 여기 많이 떨죠. 대추, 이걸 떨죠. 대추. 오리브 떠는 기계, 이걸 떠는다. 이거 쉐이커고, 지금은 다 이렇게 밤나무에서도 지금 이렇게 부직포를 깔아갖고 경사진 데서 밑으로 그냥 떨어지면 흘러놓고 배수로 가서 감아 갖고 오기만 했는데,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경사도가 요건 근데 10도 정도 돼야지만 이렇게 흐를 수 있죠. 경사가.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도 그렇고, 이게 아람 보는 걸 몰라. 아람 보는 걸. 호두가 이렇게 아람 보다 떨어진다고. 이 사실을 모른다고. 이게 지금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는데요. 병충해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려고. 지금 요거 탄자병, 입탄자병하고 과실탄자병이 있는데, 입일 때는 페부코나졸, 과실일 때는 프루지남 소화제, 동시 같이 뿌릴 때는 프론티브라는 약을 치시면 되는데, 이 프론티브라는 약이 원래 비싸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5월, 6월은 앞에 잎만 쳐주시고, 7월 달, 8월 달은 요거를 같이, 요걸 쳐주시면 돼. 그것만 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불나방만 한번 보여드리고, 자, 입에 하나 달렸을 때는 발로 요거 하나 딱 따갖고 손에 죽이면 되는데, 그 일주일 있다 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약 안 쳐요, 이래도. 밑에 콩밭, 200평 되는 거, 콩밭 매지, 거기 호두나무 아람들이가 5대인데, 이거 약 안 줍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내려갖고서는 내가 할아버지 혼낸 적도 있는데, 콩밭 200평 매야 얼마 나오냐 그랬더니 콩 한 가마도 안 나오죠. 200평 나오나요? 콩 한 가마, 2가마 나오나요? 호두나무 5개 잘 관리면요, 1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고. 그거 약을 안 주고 콩밭을 메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요. 호두나무가 제일 많이 달리는 게 여기서 그렇지만 400kg 돼요. 400kg. 최고 많이 달리는 게 400kg 달리면은 키로당 2만 원씩만 받아도 800만 원이거죠. 4만 원씩 받았을 얼마죠? 한 나무만 잘 관리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콩밭을 메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지. 자, 이거 오리나무 잎벌레 같은 것도 이거 이렇게 알 쓸었을 때 요거 한 입만 따갖고 발로 딱 밟으면 끝나는데, 일주일 후에 가면 이렇게 다 해갖고서는 아무것도 없어. 나무 속까지 다 파먹고, 이게 이 순까지 다 파먹기 때문에 이거 번데기 돼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호두나무 베리는 거야.
요 병충해 방제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청설모 방제 때문에 청설모 요것 때문에 또 호두나무 못 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심지도 않고 왜 걱정을 하고 있느냐. 나한테 와라 심어놓고 내가 청설모 방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 보세요. 옛날에는 올모나 이제 어망 폐구물로 해요. 근데 조수법에 의해서 요새는 옛날에는 총기 소지 면허증만 있으면 수련 면허증만 총기 면허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수련 면허증이 있어야 돼 지금은. 0.5mm는 이하는 옛날에는 0.7 안 시켰었는데 이지 정상 20 정상 해당하면서 0.5mm짜리 계속 0.7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요 면을 따야지만 이제 총을 내주는 거야. 총을. 요 면을 못한 사람은 총을 00 거기다 0쳐 넣어야 돼. 그래갖고 조금 요새는 요 두 가지 면허증을 따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올무를 위한 방법이고, 여기 쥐덫을 위한 방법, 함석,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자, 함석 2장이면 끝납니다. 이 덕리스로 서 있을 땐 청설모가 올라가려 해도 못 올라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약시다가, 이제 물통 어떤 집에서 약시다가 물통을 그냥 놔두고 왔어. 그리고 청설모 엄청 많이 빠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어떻게 해서요? 한 3분의 1만 차야지 여기 닿으면 안 되지, 닿으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데 물 이제 호두밭에 왔다가 물 먹으려고 들어가면 죽는 거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절대 호두가 이제 총피가 달라붙은 것보다는 까져 있는 걸 먹기 때문에 여기다가 호두 알을 여기 몇 개 집어넣어 놓으면 다 걸리 들어가. 온놈은 걸리 들어가. 온놈은 빠져서 못 나오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올무는 단점이 이거예요. 저렇게 청설모가 걸리면 이걸 다 떼어내고 다시 해줘야 된다는 거지. 손질을 봐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물을. 이 폐그물은 바닷가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제일 관건이 이거예요. 벙벙하게 이렇게 잘 벙벙하게 청설모 올라가다가 목이 들어가도록 한 번만 끼면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청설모 매일 오는 게 아니고 7월 20일서부터 오기 시작해요. 호두나무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만 이걸 설치해 놓으면은 이건 상관없어요. 복도이기 때문에 이곳에 청설모 걸려봤자 일주일이면 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안 봐줘도 돼. 한 번만 설치해 놓으면. 한 번만 설치해. 요거는 이제 그걸 끝내고요. 없어지면 끝나는 거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